자, 이번 시간에는 5개 탱크 저장소 시설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탱크, 야외 탱크에다가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중에 보유공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보유공지 기준입니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 수량 500배 이하, 이 경우에 공지 너비는 3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0배를 초과하고 그 다음에 1000배 이하가 된다. 이때는 5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이 1000배 초과 그리고 2000배 이하가 됐다. 이때는 9m 이상의 보유공지 확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000배 초과 그리고 3000배 이하, 이때가 되면 12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이 3000배 이상 4000배 이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이렇게 되면 이때는 15m 이상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앞에 있는 배수만 옥내 저장소냐 5개 저장소냐 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지정수량 배수가 좀 차이가 나지만 결국은 3, 5, 9, 12, 15m, 그러니까 요 두 번째만 3단 공식이 아니고 3m, 5m고 3, 3, 9, 3, 4, 12, 3, 5, 15 이렇게 나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요 앞에 있는 거 가지고서 우리가 좀 암기가 좀 수월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5개 탱크 저장소는 이런 보유공지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 해당 보유 육류 위험물을 만약에 저장 취급한다. 그러면 육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불연성 물질이다 보니까 육류 위험물을 만약에 5개 탱크에 저장한다 할 때는 해당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m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육류 위험물인 경우는 3m까지만 확보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만 500배 이하면 3m를 만약에 3분의 1로 하게 되면 1m가 되잖아요. 그거는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1.5m 이상으로 보유공지 확보해라.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대지에 만약에 2개 이상의 탱크를 인접해서 설치하는 경우에도 역시 해당 보유공지 3분의 1에다가 다시 또 거기다가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경우에도 역시 1.5m는 기준을 지켜줘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히 이제 5개 탱크 같은 경우에는 통기관 설치 기준이 좀 중요한데 이 통기관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선 밸브 없는 통기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기 밸브 부착, 이런 통기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이 밸브 없는 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직경은 30mm 이상으로 해라. 이게 뒤에 가면 이제 간이 탱크 저장소도 나오는데 단위 탱크에서는 직경이 25mm로 좀 달라지거든요. 조금 좀 완화되어 있는데 5개 탱크 같은 경우는 직경 밸브 없는 통기관은 직경 30mm 이상 이렇게 기준을 지켜줘야 되고 선단 같은 경우에는 45도 이상 구부려라. 왜? 빗물이 침투할 수 없도록. 그 다음에 가는 눈에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망을 설치해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밸브 없는 통기관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겠고 이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 같은 경우에는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되고 역시 인화 방지 장치를 설치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기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나오죠. 5개 탱크 같은 경우에 당연히 방위제, 누출되면 확산되지 않도록 방위제를 설치하는데 이 용량하고 높이 기준이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별표를 한 100개는 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용량 기준입니다. 자, 이 5개 탱크 저장소의 용량 같은 경우에는 탱크가 하나 있을 때는 110% 이상으로 하고요. 만약에 2개 이상이다. 그럴 때는 이제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인화성이 없는 액체 위험물, 뭐 육류 위험물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인화성이 없는 액체 위험물은 5개 저장 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위제는 요 110%를 100%로 보고 방위제 용량을 확보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높이 기준인데요. 높이하고 면적 기준인데 여기 시험에서 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선 이 방위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하라는 얘기고, 두께는 0.2m 이상으로 하고, 지하매설 깊이는 1m 이상으로 하면서 면적 기준은 8만 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위제와 탱크 측면과의 이격거리 같은 경우에는 탱크 지름이 만약에 15m 미만이다. 그럴 때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그리고 탱크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띄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위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위제 구조. 우선 방위제는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요. 방위제하고 오개저장 탱크 사이의 지표면 같은 경우에는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것들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비가 오게 되면 내부에 물이 아무래도 찰 수 있죠. 그래서 이 고인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라는 얘기가 되겠고, 또 이 경우에는 개폐하는 밸브, 닫았다 열었다 하는 그런 밸브를 방위제 외부에 설치해서 물을 빼줄 수 있는 구조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용량이 만약에 100만 리터 이상이다. 100만 리터 이상이 되면 이때 위험물을 저장하는 오개저장 탱크에 있어서는 밸브 등의 그 개폐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자, 높이가 1m를 넘는 방위제. 아까 제가 방위제는 0.5에서 3m 이하라고 했는데 1m가 넘어가게 되면 일단 사람 키를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칸막이 뚜기 그때 그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칸막이 뚜기 안팎에 방위제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이런 경사로 같은 것들을 50m마다 설치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氧화탄소에 대한 기준, 이건 별도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또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이氧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사르위험물 중에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에 이氧화탄소를 만약에 오개탱크에 저장한다 그러면 첫째 뭐냐면, 재질의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 쪽으로 해서 물이 새지 않는 그런 구조를 하라는 얘기고요. 벽이나 바닥의 두께는 0.2m 이상을 유지해라. 이게 바로 이氧화탄소 오개탱크 저장소 설치 기준이 되겠습니다.